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이게 91년에 무슨 온수 예열 공법으로 매설됐다던데 이 온수 예열 공법이 뭡니까? 샘물을 녹여서 붓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께 한 3cm 정도 되는 쇠를 두 개를 마주대가지고 용접을 하려면은 바깥에서 용접해서는 깊이까지 안 들어가요. 예.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양쪽을 깎습니다. 45도 정도로. 그래서 마주대 놓으면 V자로 이렇게 홈이 파지거든요. 그렇겠죠. 홈이 파지면 거기에다가 용접봉을 가지고 이제 차례차례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차례차례 여러 개 뺑뺑 돌아가면서 그걸 가득 채우는 거죠. 예. 채우는데 그 재료의 파이프의 재료 종류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는 용접봉이 전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도 시공하는 방법이 사전에 열을 좀 가해야 샘물이 잘 붙는 방법도 있고 예. 또 그렇지 않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와서 그걸 새롭게 아주 굉장히 큰 거 발견한 것처럼 원인이 용접 불량이다. 진짜 참 제가 웃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경찰 발표에 따르면은 그 연결 부위를 용접하면서 용접 용액 그러니까 쇳물을 그 배관 두께만큼 채워야 되는데 절반만 채웠다. 이게 문제다. 그렇죠.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게 조 교수님 보시기엔 좀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예. 쇳물을 채운 다음에는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방사능 물질인 이리듐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약한 건데 이리듐. 이리듐을 가지고 비파괴 검사를 해서 이리듐 방사능을 쪼여 가지고 안에 용접한 부분이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다 조사를 하거든요. 네. 예, 건설 현장에서 건설뿐만 아니라 조선 현장도 그렇고 전부 쇠 용접한 데는 다 이리듐 가지고 지금도 조사를 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리듐을 이제 유출을 해가지고 길바닥에 이런 일 하고 신문에 나는데 그때도 다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왜 반만 채워졌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 반만 채워졌다면 그 당시 이리듐 검사에서 문제 있다고 나왔어야 옳다. 당연히 그렇죠. 비파괴 검사 우리가 이제 깨보지 않고 그걸 우리가 비파괴 검사라고 합니다. 당연히 거기서 노출이 돼가지고 그걸 다시 채워넣든지 그 샘물을 용접봉을 가지고 가득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와서 그런 원인을 발견했다. 네. 그래서 그게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용접이 제대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리듐 검사할 때 그 해당 지역을 지나쳤다든지 그 지역은 이리듐 검사 자체를 안 했다든지 이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비파괴 검사는 용접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예, 우리 이제 엑스레이 찍으면은 뼈에 구멍이 있다든지 이렇게 깨져가지고 구멍이 나면 까맣게 나타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수님 제 말씀은 경찰의 이 조사 수사 결과가 그냥 그 잘못된 결과가 아니라 실제로 용접이 잘못됐는데 이리듐 검사를 제대로 안 해서 잘못된 용접을 그 당시 발견하지 못했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양쪽 다 잘못이죠. 그러니까요. 용접한 사람도 잘못이고 그다음에 그걸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하는데도 했는데도 발견 못했다. 그것도 웃기는 얘기고 그다음에 안 하고 넘어갔다. 그것도 웃기는 얘기죠. 어쨌든 경찰의 지금 그 조사 결과는 그 당시 용접이 제대로 안 돼서 용접만 제대로 됐다면 40-50년 버틸 게 용접이 부실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 뜨거운 물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벌어져 갖고 터졌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잘못됐을 때는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잘못됐는데 만약에 제가 유지관리 책임의 어떤 의사결정권이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28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0년 최소한도 한 20년쯤 지났을 때는 그 용접 부분을 땅을 파가지고 다시 재검사를 한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거는 다시 용접을 해가지고 수명을 이게 본래 설계는 30년으로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수명을 40년, 50년 쓰면은 훨씬 더 경제적이고 이익이거든요. 피해도 주지 않고. 왜 그런 유지관리 정책을 관리자들이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을 종합하면 애초 용접이 좀 잘못됐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거고, 예. 그건 이리듐 검사로 그때 확인됐어야 되는데 이리듐 검사도 부실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20년 정도 쓴 후에는 아예 굴착해서 다시 좀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다는 얘기고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지금 네티즌들 사이의 논란의 핵심은 뭐냐면요. 경찰이 지금 이 고양지사의 통제실 관리 책임자 등 관계자 6명, 또 현장 점검 담당 하청업체 소장 등 3명, 이 사람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이미 했고, 바로 그 28년 전 용접을 담당했던 용접공을 수소문해서 책임을 물으려 한다라고 경찰이 밝혔단 말이에요. 예. 이 28년 전 용접한 사람을 찾아서 책임 묻는 거는 합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선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현재 만약에 처음 만들 때 용접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예. 현재 사람들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는지 예, 그것도 이제 문제고 28년 전에 바로 현장에서 직접 점검을 해서 모든 걸 바로 잡아야 하는데 예. 감독관 용접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예. 감독관부터 우선 책임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예. 28년 전에 그 일했던 사람들, 감독했던 사람들을 과연 찾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뭐 생존해 계시면은 다 찾을 수는 있겠죠. 예, 예. 그러니까 제대로 책임을 물으려면 28년 전 용접했던 사람을 감독한 사람, 그 당시에 이리듐 검사를 담당한 사람, 이리듚 검사를 책임질 그렇죠. 사람, 이 사람들을 다 그렇죠. 찾아야 되는 겁니까? 전부 원청 발주자가 그런 걸 다 해야 되는 그 기본적인 임무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발주자, 즉 그 당시에 사장께서 그걸 제대로 안 했으니까 예. 사장을 처벌해야죠. 예, 그 당시 28년 전 그때 그 관련 책임자들을 다 찾아내서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는다면 그렇죠. 지금의 책임자들은 그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죠. 이번 책임자들도 현재 있는 사람들도 중간에 검사를 하고 이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년이나 25년쯤 됐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노화될 것을 충분히 우리 예측할 수 있으니까 이걸 파가지고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 위주관리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일 큰 숙제는 정말 경찰 수사 결과대로 뭐 그 당시 용접이 잘못됐었고 그거를 이리듐 검사로 파악도 못했다면 이처럼 용접이 잘못된 곳이 또 여러 곳 있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얼마나 있죠. 그래 이때 우리가 전수조사란 말을 써야 됩니다. 정부에서 하면 전수조사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전수조사는 엉터리고 전수조사는 용접 부위마다 전부 조사를 해가 땅을 파서 돈이 들고 시간이 들죠. 그렇더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땅을 파서 조사할 수밖에 없나요? 이리듐 검사로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GPS나 여러 가지 그 장치가 아직은 미비하기 때문에 땅을 파서 기껏 해봤자 2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토피가. 그 땅 파서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조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방재 전문가 연세대학교 조원철 명예교수였습니다.